뭘 기다리는 거예요? 예, 제가 최근에 어차피 새로운 질문들 잘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 말씀드린 것 같아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앉아 계신 거 보니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특별한 말씀 없으시나요? 장관님 어제 여의도 사투리 간 5천만 문법 쓰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제가 맞는 말 한 거예요. 네,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지역까지 언급되면서 국민의힘에서 장관님이 저한테 나온 말은 아니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서 별로 다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당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장관님께서는 좀 당이나 저는 당원이 아니잖아요. 당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1년 반 내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지방의 현장 방문 같은 것도 같은 취지이고요. 미각에서 뭐 그게 정치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구 정책,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 이건 법무부 장관의 주요 임무입니다. 총선과는 전혀 관계없는 당연히 해야 될 임무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1년 반 동안 계속 줄기차게 돌림 노래처럼 해오던 주요 정책입니다. 그 일을 잘 하려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다른 이유겠지만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와주셔서 저는 그런 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 민주당에서 박주민 의원이 한 장관님이야말로 이제 본인의 사투리를 쓴다고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춘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청주에 살아서 뭐 저한테 사투리가 좀 나올 수도 있죠. 그 사투리라는 얘기 좀 장관님이 현직 장관이신데 너무 한쪽 진영의 편만 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떤 한쪽 진영이라든가 그런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맞는 편을 드는 겁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할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말에 어떤 부분 틀린지를 지적해 줘야 하는 거죠. 그런 식의 좀 레토릭만 갖다 붙일 게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지적을 해줘야 대화가 되지, 건설적인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 질문을 드렸죠. 어떤 공직자가 세금으로 공직생활 내내 세금 샴푸 사고 가족에게 법카 줘서 소고기랑 초밥 먹으면 저는 그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 질문 드렸잖아요. 거기다가 사투리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 질문에 답을 하셔야죠.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장관님 너무 띄우는 거 아니냐, 훈비어천가 부른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이 저를 띄운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민주당이 저를 띄운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뭐 탄핵이나 이런 거 물어보시니까 답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질문하시니까 답을 드리는 건데 저는 질문하신 분이 잘못됐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저는 어떤 질문도 피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그 일을 국민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공직자는 불편한 질문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도망가거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성의껏 답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떤 질문이 들어올 때 그냥 도망가거나 국토 균형 발전이다라고 하고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답을 할 겁니다. 그거를 민주당이 방해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저한테 좀 관심을 끊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관님, 그러면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일축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까지 말씀드렸다라는 걸로 답을 가져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내일 민주당이 어쩌면 이정석 검사나 그 검사 관련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알고 싶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저도 공직자나 누구에게 과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바로잡는 시스템이 대한민국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존재하는 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시스템에 따라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인데 그 문제를 어떤 정치적으로 이슈화되고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이 이름도 모르는 검사들을 쭉 나열한다? 그러면 그 숫자란 그 탄핵 제도가 과연 그렇게 쓰라고 만든 제도인가요?
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불법도 안 되고 중대한 불법이 있어야만 탄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탄핵 제도의 무게를 볼 때 국민 전체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런 정도 사안은 돼야 되는 거. 장관님 그러면 총선 출마가 아니더라도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장관 목소리 나오는 제가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제가 지금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 드렸죠. 근데 제가 여기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더라도 요 뉘앙스를 가지고 다시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 부분 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 이민청 설립이나 또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예. 그 최선을 다하는 측면에서 여당이 이제 다수당이 되거나 해야만 좀 그거 설립하고 하시는데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차원에서는 좀 총선 출마반의 옵션으로 생각하시는 최선을 다하는 측면에서 그런 거는 있으신 건지. 검사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제가 꼭 그렇게 그 어떤 한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제 입장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자리에서 생각난 대로 말씀드렸지만 인구 위기에 대비하는 것은 여와 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대비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그것에서 정략적으로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그 민주당 검사 탄핵 TF 소속 의원들이랑 최강욱 전 의원 중심으로 그 암컷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러분의 표정으로 다 나오는 문제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된 건에 대해서 발의됐어요? 발의가 아니고 네, 탄핵 소추. 제가 어제 대전에서 말씀드린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장관이 좀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모든 질문에 최선을 다해서 성의 있게 답해드린 건 맞지만 만약은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대해서까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혁신위에서 스타 장관들 험지 출마 저는 스타 장관이 아니고요. 저는 그냥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인보로 마지막? 이민청 설립이라고 봐도 될까요? 공직이 뭐 그렇게 뭐 심파적으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가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잡았던 일정들은 다 몇 달 전에 준비됐던 것이었어요. 최근에 보면 국회 일정이 제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 약간 휴직이거든요. 국감 이후에. 이때 예전에 미뤄두었던 현장 일정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보다 박범계 장관님이 훨씬 많이 다니셨을 거예요. 최선을 다하시고 이런 홍보를 이어오셨잖아요. 1년 반 동안. 근데 국정 지지율이 좀 낮은 수준에 머무는 이유는 뭐라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서영교 의원이 저보고 막 이렇게 한바닥 쏟아내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분도 운동권 출신의 아주 대표적인 정치인이시죠. 보좌진을 친인척으로 채우신 분 아닙니까? 보좌진 월급에서 후원금 떼간 분 아닌가요? 자기 지인, 자녀의 형사 사건의 압력을 국회 파견판사 불러서 전달했던 분 아닌가요? 저는 그런 분들이 마치 깨끗한 척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려고 나온 건 아닌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검사가 아닙니다. 검찰은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지키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리고 의인화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어느 집단에서 어떤 정권이 바뀔 때만 의인화돼서 될 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는 그럼 4.4.5입의 책임을 아직도 물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고요. 어느 집단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그 집단 자체를 그렇게 악마화할 경우에는 그 기능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 검찰 집단이란 모든 국민의 범죄 혐의라든가 피해를 구제하고 최종적인 기소를 담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민사적인 어떤 대응도 하잖아요. 친생자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런 걸 하는 중요한 국가의 기부인 도구를 이렇게 악마화할 경우에는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 신뢰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 속아내면 되는 것이고 문제를 바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검찰을 악마화하는 것은 그런 취지입니까?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잘못된 부분 지적해 주십시오. 제가 관장하고 있는 기관이니까 제가 엄정하게 도려낼 겁니다. 그런데 그 기관 자체를 악마화할 경우에는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죠. 그러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의 여러 가지 권리를 보호하는 준사법 기관의 어떤 중요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는 것이에요. 신뢰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건 국민에게 피해가 갑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집단이 있었다, 국회의 집단이 있어서 국회가 굉장히 잘못한 것도 많고 뭐 돈 받은 사람 정말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국회 전체가 악마화되어야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관입니다. 검찰도, 경찰도, 국세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법치주의를 집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그 한 집단을 의인화해서 악마화하는 것은 국민에게 큰 손해를 주는 것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